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베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2, 3억씩 베팅하려면 여러분들 계좌에 10억이 찍혀 있어야지 2, 3억씩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드만큼 그릇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크다고 해서 또 2, 3억씩 베팅해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2, 3억씩 베팅하다 보면 그냥 바로 깡통 찹니다.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날라가요. 항상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엘리어트는 1, 2, 3, 4, 5 파동 있고 ABC 파동 있고 막 하잖아요. 자, 이 파동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는 파동이에요. 돈을 들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주죠. 가격을 높이면서. 근데 모든 주식은 이렇게 한 번에 상승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서 상한가 가는 걸 원하죠. 근데 이 사이 구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파동이 항상.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매매는 여기서 올라가는 걸 잡으면 돌파.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잠시 쉴 때 잡는 게 눌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들어온 돈들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돈을 또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가격을 또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거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눌린 타점이야,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려,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이 여기서 돈이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 오늘 얘가 무슨 이유에서 들어왔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봤다면 뭐 미국 시장 진출 가시와 이게 메모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만약에 올랐던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코콤은 지금 오늘 자폭 드론으로 거래를 해줬죠. 그러면 오늘 같은 흐름은 과연 얘가 돈을 넣어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또 올릴 그런 위치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넣어줬고 여기서 넣어줬고 오늘 장 초반부터 미친 듯이 쌌기 때문에 여기 눌렸다가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3일 동안 급등했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왔던 이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세워놨던 이 흐름을 여기서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눌림을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짧은 파동을 먹거나 아니면 파동이 이어지면서 가지 못하면 바로 그냥 매도를 때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거고, 파동이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넣어줬을 때 얘가 왜 넣어줬는지 일단 생각하고, 둘째, 오늘 이 파동이 한 번 더 돈을 넣어줄 파동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데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니까 매수 들어가 놓고 안 가면 손절해야지. 근데 이거를 점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겠죠. 코콤 같은 경우는 파동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눌림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눌림을 할 수 있는 종목은 하루에 한두 종목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YG 플러스, 전진건설 로봇. 근데 이 코콤 같은 경우도 눌림을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눌림이잖아요. 여기가 눌림이잖아요. 그죠? 지지가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올라가지 않으면 손절 쳐야지 뭐. 본전 치던가. 하루 종일 갖고 있다가 손절 치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전에 슈팅이 올라갔죠. 오전에 이렇게 슈팅이 올라가다가 여기가 눌림이었죠. 지지가 되잖아. 여기서 눌림 들어갔는데 내려가면 여기서 손절 쳤어야 되지 뭐. 그건 방법 없어요. 장이 안 좋을 때 눌림하고 정고 돌파 중 어떤 게 더 위험해요? 그런 게 없어요. 단타는 장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타가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장세도 영향을 조금 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장세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종목이 나오지 않는 뭐 대형주 위주의 장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수익 볼 게 없죠. 종목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같이 단타쟁이들이 오늘 가장 좋아했을 만한 날인데 YG 플러스 거의 눌림없이 계속 상승해줬죠. 그리고 아까 코콤 눌림없이 계속 상승해줬죠. 이런 날에는 논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지수가 개파락 시작해서 상황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았던 날이죠. 코콤이나 YG 플러스나 저희 카페에서 시간에서 올라간 종목들 정리만 잘 해놨어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떴죠. 거래가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파동이 세지 않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날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 막 거지같이 나오는 그런 날, 그런 종목들이 많은 날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도 손실로 지나가는 날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장 안 좋을 때는 돌파하고 장 좋을 때는 눌림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날 뜨는 종목의 힘과 주도 테마,
테마가 어떤 것인지. 돈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테마. 오늘 장 초반에 코콤에 돈이 쏠렸잖아요. 거의 뭐 장 씹어 먹을 정도로 거의 30분 동안 급등했잖아요. 장 초반 끝나고 나선 주도 테마가 없었죠. YG 있었고 얘가 주도 테마 아니었을까? 근데 장을 관통하는 테마는 없었죠. 장을 관통하는 테마 없었어요. 10시까지가 테마 끝이었죠. 그 이후로는 잔챙이들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하동의 이유. 그러니까 안 가면 잘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정형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매를 정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계좌는 메말라 갈 거예요. 항상 대응해야 되고 항상 어떤 것들을 할 때 무조건 그 종목의 흐름에 순응해야 돼요. 그 종목에 순응하셔야 되고 그 순응을 하다가 운 좋게 수익이 세게 나면 거기서 수익을 많이 얻는 거고 매수 들어갔는데 만약에 파동이 너무 깊게 빠지면서 내 매수를 여기서 만약에 했다 쳐요. 매수했는데 크게 올라갔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 안 했어. 내려와. 근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기다렸어. 근데 내려와. 그러면 내 매매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뭐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 거의 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던가 아니면 내 매수가를 훼손하면 아무리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하고 보든가 본절하고 보든가. 그러니까 이 흐름에 맞춰서 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엄청나게 장세가 강했어. 막 오늘 지수가 급등한 날이야. 근데 내가 들어간 종목이 이 모양이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수 좋으니까 여기서 손절 안 한다? 그러면 나락가는 거예요. 단타는 물론 지수를 봐야 돼요. 오늘 지수를 보고 아 오늘은 흐름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 당일을 주도하는 테마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장 폭락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국장 개파락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여기서도 튀는 종목들이 있으면 거기서만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준비한 종목들 있잖아요. YG, 모비, 여기 드리머스 컴퍼니, 그리고 코콤, LK, 퍼스텍 등등이 있잖아. 비만 치료제, 드림 CIS. 얘도 장 초반에 슈팅하다가 나락갔고 메디포스트, 인바딘, 삼천당, 한미약품 등등 해가지고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한미약품도 조금 갔죠. 한미사이언스랑. 그럼 이런 종목들 안에서 오늘의 하루를 관통하는 종목이 있는지 만약에 없고 장 초반에만 반짝하면 거기서도 타점을 노릴 수 있는지 내가 타점을 노릴 수 없다? 그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면 돼요. 일일비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있고 내일 같은 날이 있고 모레 같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만 소외됐다고 느끼지 마시고 주도권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커뮤니티 활동하시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오늘 수익 본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나는 오늘 공 쳤어. 나는 오늘 손절이 많어. 손실이 많어. 근데 커뮤니티 들어가면 수익 본 사람 천지예요. 이 사람 관점 보니까 막 어제부터 준비해 놓은 종목이었고 막 아니면 오늘 막 급등하는 거 잡아가지고 막 엄청 수익 많이 내고 막 오늘 몇백만 원 수익 낸 사람도 있고 몇십만 원 수익 낸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심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원칙에 맞는 종목이 없었으면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쉬면 돼요. 그리고 내일 잘하면 되고 모레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내가 준비한 종목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손실 났으면 복구를 해야 되고 복구 못하면 다음날 하면 되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 심리를 그냥 그 커뮤니티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던져버립니다. 와씨 저 사람 오늘 수익 또 났네. 미치겠다. 나 오늘 뭐 한 거야? 자책하고. 물론 뇌동매매 하거나 여러분들이 손절 못 지키고 이런 건 자책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일부터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수익 난 걸 보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수익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손실 나거나 이거는 그 사람들의 매매법이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 가가지고 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물론 초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게 없으면. 근데 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휘말리시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초보 때는 몰라. 초보 때는 오히려 더 당당해. 와, 저 사람 잘하네.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안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는 건 많아지는데 수익이 안 쌓이는 순간들이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저 사람을 봄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져. 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아니죠. 굳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망가뜨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자체가 애초에 쓰잘데기 없고 그러니까 내 심리만 위축시킨다는 걸 저는 이미 예전에 알았고
그죠? 저는 이제 팍스넷을 했던 세대잖아요. 팍스넷에서 고수들 엄청 많았는데 근데 요즘 고수들하고 좀 달랐어. 그때 고수들은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벌어도 완전 초고수였어요. 요즘엔 막 몇천만 원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이 아마 여러분들이 심리적 박탈감, 포모가 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지긴 했죠. 사실 그때보다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팍스넷에서 돈 많이 벌어봤자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신 분들밖에 없었어요.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없었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막 이렇게 뭐 몇 억 벌고 막 몇천만 원 벌고 거의 뭐 나타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박탈감이 너무 심하실 것 같아. 저게 내가 마치 가야 되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나도 저게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 근데 그게 아니죠.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40, 50 이렇게 나이 먹고 와, 난 프리미어리그 가서 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딱 40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에 축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축구를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면서 유튜브 딱 트니까 손흥민이 막 그냥 프리킥 이렇게 차시면 돼요. 오늘 해트트릭 했네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와씨 그래 목표는 난 저거다.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가서 해트트릭 넣는 게 내 목표가 될 거야. 불가능하지 않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려면 30년 전에 시작했어야지. 지금 막 다른 길 걷고 있고 생업도 있는데 거기서 시간 쪼개갖고 겨우겨우 주식투자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가서 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인데 이미 은퇴 나이가 지나서 시작하는데 난 프리미어리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컨텐츠 만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어내는 거 한 달에 500만원 정도까지 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노력을 하면. 40대 아저씨든 50대 아저씨든 1년에서 3년 정도를 남들보다 월등히 열심히 공부하고 남는 시간을 싹 다 그냥 주식 투자에 올인하면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4, 500 정도 벌어낼 수 있어.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막 월 1000 벌고 월 몇천만 원 벌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릇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방에 2, 3억씩 베팅할 수 있어요? 그 그릇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베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2, 3억씩 베팅하려면 여러분들 계좌에 10억이 찍혀 있어야지 2, 3억씩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드만큼 그릇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크다고 해서 또 2, 3억씩 베팅해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2, 3억씩 베팅하다 보면 그냥 바로 깡통 찹니다. 하루에 몇천만 원씩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릇과 실력이 겸비돼야지 손흥민처럼 프리미어리그 가서 뛸 수 있고 월 1000만 원, 월 억 이렇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위 0. 몇 %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기 축구에서 골 한 골 넣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조기 축구에서 에이스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책전 조기 축구회를 열어서 우리 조기 축구에서 열심히 잘 찰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조기 축구회에서 K리그 진출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해야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물론 손흥민이 손흥정 감독 밑에서 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성장 못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기 축구에서 에이스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거기까지는 끌어올리자 이거예요. 제 말은. 거기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 500 정도 벌면 여러분 연봉 7, 8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0대, 60대 은퇴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평생 직장인 거죠, 이거는. 그만큼 끌어올리려면 1, 2년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기축구에서 프리미어리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감독과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거를 목표로 하지만 조기축구에서 에이스를 해도 됩니다. 한 달에 4, 500만 원만 벌어내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 수익 얼마 났나 막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너무나 악화시키는 일이고 그런 심리가 악화되면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